한 장, 금지된 만남.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캄캄해진 옥탑방에서 윤혜진의 향기가 지훈의 코끝을 스쳤다. 촛불 하나만이 그들 사이에 희미한 빛을 드리웠다. 혜진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왔다. 너무 가까웠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말 대신 그는 충동적으로 혜진의 어깨를 잡았다. 혜진의 눈동자가 촛불에 반사되어 빛났다.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 그리고 입술이 맞닿았다. 예상치 못했던 첫 키스는 짧지만 강렬했다. 지훈이 황급히 몸을 떼어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훈이 말을 더듬었다. 혜진은 손가락을 그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미소 지었다. 서두를 것 없어요. 우리에겐 밤이 길으니까. 24시간 전 빗줄기가 서울의 어둠을 가르고 내리쳤다. 박지훈은 우산 아래에서 구겨진 종이 쪽지의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청운빌라라는 간판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보였다. 여기가 맞나? 그는 중얼거리며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옥탑방 보러 온 박지훈입니다. 아, 기다렸어요. 곧 내려갈게요.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의 예상과 전혀 다른 여인이 나타났다. 귀가 짧은 아줌마가 아니라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에 흰색 니트 스웨터를 입은 키 큰 여자였다. 윤혜진은 42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아했다. 그녀의 눈에는 세월의 깊이가 담겨 있었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박지훈 씨, 이런 날씨에 고생하셨네요.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함과 함께 옅은 계피향이 지훈을 반겼다. 혜진은 그에게 수건을 건네고 차를 대접했다. 캐모마일 티예요. 마음을 진정시켜주죠. 지훈은 거실벽에 걸린 사진에 눈길이 갔다. 젊은 시절의 혜진과 한 남자가 해변에서 웃고 있었다. 남편분이신가요? 지훈이 물었다. 혜진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네, 10년 전에 사고로 떠났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방을 보여드릴까요? 혜진이 제안했다. 그들은 2층을 지나 3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지훈은 2층에서 문이 살짝 열리고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을 받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옥탑방은 깔끔했다. 약 5평의 공간에 작은 주방, 침대, 책상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었다. 마음에 드세요? 혜진이 물었다. 네, 정말 좋네요. 제가 글을 쓰기에 완벽한 공간이에요. 작가신가요? 아직은 지망생이에요. 첫 소설을 구상 중입니다. 지훈이 방을 둘러보던 중 벽지가 살짝 들떠있는 부분을 발견했다. 그가 다가가려 하자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빌라의 전기가 나갔다. 어둠 속에서 혜진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다. 잠시만요. 아래층의 촛불이. 괜찮습니다. 제 휴대폰의 손전등이. 지훈이 주머니를 뒤지다 혜진과 부딪혔다. 그 순간 그는 그녀의 체온과 향기를 가깝게 느꼈다. 미안해요. 혜진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 지훈은 휴대폰 불빛을 켰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했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비쳤다. 괜찮으세요? 지훈이 물었다. 네, 그냥 갑작스러워서. 혜진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때 아래층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이 움찔했다. 누구? 지훈이 묻자 혜진은 서둘러 대답했다. 아마 바람이. 창문이 열렸나 봐요. 지훈의 불빛이 들뜬 벽지를 비추었다. 그는 무심코 벽지를 조금 들추었다. 뒤에 무언가 종이가 있는 것 같았다. 혜진이 급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렸다. 계약서를 작성하러 내려가는 게 어때요? 촛불도 있고. 지훈은 잠시 혜진의 표정을 살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할 때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혜진의 거실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지훈의 손과 혜진의 손이 스쳤다. 묘한 전율이 지훈의 등을 타고 올라왔다. 내일부터 입주 가능해요. 혜진이 말했다. 다음 날 오후 지훈은 짐을 가지고 청운빌라로 이사했다. 혜진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옥탑방까지 안내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지훈은 짐을 풀고 책상에 노트북을 설치했다. 창밖으로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섰다. 주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2층 복도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나이 든 남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흰 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쓴 노인이었다. 새 세입자군요. 노인이 말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김영호 문학교수였죠. 노인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훈을 훑었다. 혹시 문학을 공부하셨나요? 네, 현대문학 전공입니다. 김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흥미롭군요. 언젠가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그때 혜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아, 교수님, 지훈 씨. 서로 인사 나누셨네요. 김 교수의 눈빛이 혜진을 향할 때 변했다. 지훈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 집착적인 것을 느꼈다. 혜진 씨, 도와드릴까요? 김 교수가 다가갔다. 괜찮아요, 교수님. 제가 할게요. 혜진은 부드럽게 거절했다. 김 교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기 전 그는 지훈을 한 번 더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저녁이 되자 혜진은 지훈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녀가 직접 만든 파스타와 샐러드, 와인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첫날부터 이렇게 대접받다니 감사합니다. 지훈이 말했다. 새 시작을 축하하는 거예요. 혜진은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다. 식사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됐다. 혜진은 당황하지 않고 촛불을 켰다. 이 동네는 가끔 이래요. 오래된 전선 때문인지 촛불 아래에서 혜진의 얼굴은 더욱 아름답게 빛났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혜진은 자신이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는 것,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 이 빌라를 운영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는 다정했어요. 하지만 비밀이 많은 사람이었죠. 혜진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지훈은 혜진에게 더 이끌렸다. 그녀의 지적인 대화와 가끔 보이는 취약함이 그를 매료시켰다. 갑자기 와인잔이 테이블에서 굴러 떨어져 깨졌다. 혜진이 놀라 일어섰고 지훈도 함께 일어나 유리 조각을 치우려 했다. 그들의 손이 맞닿았다. 순간 전기가 들어왔다. 다시 나갔다. 그리고 촛불만이 남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입술이 만났다. 지훈은 황급히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저는 혜진은 손가락을 그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미소 지었다. 서두를 것 없어요. 우리에겐 밤이 길으니까. 그때 2층에서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2장 이상한 낌새. 그날 밤 지훈은 옥탑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혜진과의 키스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 달콤한 와인향, 그리고 촛불 아래 빛나던 그녀의 눈동자.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지훈은 일어나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의 울음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또렷해졌다. 슬픔에 잠긴 듯한 울음소리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지훈은 귀를 기울였다. 도와줘. 누구든. 지훈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소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 2층에는 자신의 방밖에 없었다. 그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3층은 고요했고 어두웠다. 계단을 향해 몇 걸음 내딛자 아래층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보니 2층 김 교수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 앞에 서서 망설이던 찰나 소리가 다시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낮은 목소리였다. 당신만 바라봤는데 왜 알아주지 않죠? 지훈은 문에 귀를 가까이 대었다. 김 교수의 목소리였다. 그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 내가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녀는 내 거야. 갑자기 문 쪽으로 발소리가 다가오자 지훈은 급히 계단을 올라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어젯밤 들은 소리가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는 씻고 나와 간단히 아침을 준비하려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혜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간단한 원피스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아침 식사 가져왔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지훈은 잠시 어색함을 느꼈지만 그녀의 자연스러운 미소에 곧 편안해졌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바구니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따뜻한 크루아상과 과일, 커피가 담겨 있었다. 어제 일은 지훈이 말을 꺼내려 했다. 혜진은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 천천히 알아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안도했다. 혜진은 이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이제 가봐야 해요. 오늘 화방에 들러야 해서요. 저녁에 봐요. 혜진이 떠난 후 지훈은 창가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며 소설 구상을 시작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새 문서를 만들었다. 오후 지훈은 잠시 집필을 중단하고 청운 빌라를 둘러보기로 했다. 1층에 내려가니 혜진의 집은 문이 잠겨 있었다. 그는 빌라 뒤편으로 가보았다. 작은 정원이 있었고 그 너머로 낡은 창고 같은 건물이 보였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들여다보자 미술 도구들과 캔버스가 보였다. 여기가 혜진의 작업실인가? 지훈은 중얼거렸다.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살펴보았다. 벽에는 몇 점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대부분 풍경화였지만 한쪽 구석에 가려진 캔버스가 눈에 띄었다. 지훈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혜진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의 초상화였다. 그림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정우, 널 잊지 않을게. 진실을 밝혀낼 거야. 지훈이 메모를 읽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김 교수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죄송합니다. 문이 열려 있길래 이곳은 혜진 씨의 사적인 공간입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다. 허락 없이 들어오면 안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김 교수는 지훈이 나가는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빌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은 등 뒤로 김 교수의 시선이 꽂히는 느낌을 받았다. 저녁, 지훈은 방에서 집필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다. 여보세요? 처음에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러다 희미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망쳐. 빨리. 누구세요? 통화가 끊겼다. 지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정전이 되어 방이 어두워졌다. 또다시 정전이라니. 지훈은 휴대폰 불빛을 켜고 서랍에서 양초를 찾았다. 불을 켜는 순간 방 구석에 뭔가 희미하게 보였다. 다가가 보니 그것은 종이 한 장이었다. 그녀에게서 멀어지세요. 당신 전에도 많았습니다. 지훈은 종이를 집어들었다. 어떻게 이것이 여기에? 그는 분명 방을 나가기 전에 이 종이를 본 적이 없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지훈은 경계하며 문을 열었다. 혜진이 촛불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미소 지었다. 또 정전이네요. 괜찮으세요? 네. 지훈은 손에 든 쪽지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혹시 춥진 않으세요? 아래층은 좀 더 따뜻해요. 내려올래요? 혜진을 따라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지훈은 김 교수의 방을 힐끔 쳐다보았다. 문틈으로 촛불 빛이 새어나왔다. 혜진의 거실은 따뜻했다. 벽난로에 불이 타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다. 정전을 예상하셨나요? 지훈이 물었다. 혜진은 미소 지었다. 이 동네는 비만 오면 정전이 잦아요. 이제 익숙해졌죠.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은 오늘 본 작업실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김 교수와의 불편한 만남을 언급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림 그리신다고 하셨죠? 어떤 그림을 주로 그리세요? 혜진의 눈이 반짝였다. 풍경화를 좋아해요. 특히 바다. 남편과 함께 가본 곳들을 그리죠. 남편분은 어떻게 해? 혜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교통사고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가끔은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요? 네. 정우는 운전을 정말 조심스럽게 했거든요. 술도 전혀 마시지 않았고요. 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고 당시 상황이 이상했어요. 지훈은 주의 깊게 들었다. 혜진이 계속해서 말했다. 경찰은 그냥 단순 사고로 처리했지만 제가 본 현장 사진에서는 그때 갑자기 거실 창문이 3개 열렸다. 바람에 촛불이 꺼지고 커튼이 휘날렸다. 혜진이 놀라 일어났다. 이상하네요. 분명 잠갔는데 창문을 닫으러 가는 그녀의 뒤에서
지우는 창밖에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지나갔다. 누가 있어요? 지훈이 소리쳤다. 혜진이 놀라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빗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마 고양이일 거예요. 이 근처에 많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창문을 닫고 돌아온 혜진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지훈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혹시 이상한 일 없었어요? 소리라든가 쪽지 같은 거. 지훈은 순간 주머니 속에 쪽지가 떠올랐지만 혜진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아니요, 특별히 없었는데요. 왜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세요. 그날 밤 지훈은 혜진의 방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정전은 계속됐지만 촛불과 와인, 그리고 혜진의 존재가 어둠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지훈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혜진이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오늘 밤 즐거웠어요. 혜진이 속삭였다. 저도요. 그들은 다시 한번 키스했다. 이번에는 더 길고 깊었다. 지훈은 혜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그의 목에 팔을 둘렀다. 갑자기 2층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놀라 떨어졌다. 김 교수님인가? 지훈이 중얼거렸다. 혜진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그는 조금 특별해요. 무슨 뜻이죠? 교수님은 오래전부터 이 빌라에 살고 계세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리고 가끔. 혜진이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외로운 분이라서 그래요. 지훈은 김 교수가 혜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봤다.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다. 방으로 돌아온 지훈은 침대에 앉아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그녀에게서 멀어지세요. 당신 전에도 많았습니다. 무슨 뜻일까? 혜진에게 다른 남자가 많았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입자들이 있었다는 뜻? 지훈은 노트북을 열어 청운빌라를 검색했다. 별다른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다시 청운빌라 사고를 검색했다. 몇 개의 오래된 기사가 나왔다. 10년 전 윤혜진의 남편 박정우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기사. 그리고 2년 전 청운빌라 인근에서 실종된 남성에 관한 기사. 그 남성의 이름은 강태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청운빌라 근처였다. 지훈은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강태윤. 그가 이전 세입자였을까? 창밖을 바라보니 빗줄기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가로등 아래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검은 우산을 쓴 사람이 빌라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지훈이 창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람은 천천히 돌아서서 사라졌다. 그날 밤 지훈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다. 혜진의 남편의 죽음, 실종된 남자, 김 교수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그 쪽지. 청운빌라에는 무언가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세장, 위험한 매력. 일주일이 지났다. 지훈은 청운빌라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다. 밤마다 들리던 이상한 울음소리도 이제는 귀에 익숙해졌다. 그는 그것이 옛 배관 소리거나 바람 소리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날 아침 지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소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의 소설 주인공은 어느새 윤혜진을 닮아가고 있었다. 같은 우아함, 같은 신비로움, 같은 슬픔을 가진 여인이었다. 노크 소리에 지호는 현실로 돌아왔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혜진이 머그잔 2개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 젊어 보였다. 방해가 될까봐 망설였는데 비 오는 날엔 따뜻한 코코아가 좋을 것 같아서 혜진이 머그잔 하나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했어요. 지훈은 미소 지으며 잔을 받았다. 혜진은 지훈의 노트북 화면을 흘끔 보았다. 소설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덕분에요. 이곳의 분위기가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혜진이 미소 지었다. 어떤 이야기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지훈은 자신의 소설이 점점 혜진을 닮은 여자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비밀에 가려진 과거를 가진 여자와 그녀의 비밀을 파헤치게 되는 남자의 이야기예요. 혜진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흥미롭네요.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서로에게 구원이 될지 아니면 파멸이 될지.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인생은 예상할 수 없는 법이죠. 침묵이 흘렀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다. 지훈 씨, 혜진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저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지난번 저녁 식사 후의 키스 이후 그들은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둘 다 그 순간을 잊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 좋아요. 혜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7시에 기다릴게요. 그녀가 방을 나간 후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혜진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면과 상처받은 영혼이 그를 끌어당겼다. 오후가 되자 비가 그쳤다. 지훈은 잠시 산책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빌라 앞 골목을 지나던 중 그는 김 교수가 약국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김 교수는 종이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다. 아, 박 씨. 김 교수가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산책 중이신가요? 네. 잠시 머리를 식히러 나왔어요. 김 교수는 지훈을 유심히 살폈다. 소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씩이요. 주인집 아줌마와는 잘 지내시나요? 김 교수의 질문에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네, 혜진 씨는 매우 친절하세요. 김 교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조심하세요, 젊은이. 모든 것이 보이는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특히 그녀와 가까워질수록 김 교수는 말을 흐렸다. 이전 세입자들도 처음엔 모두 그랬으니까요. 이전 세입자들이 어땠다는 건가요? 김 교수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가봐야겠군요. 오늘 밤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지훈은 불편함을 느꼈다. 김 교수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박 씨. 김 교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다. 지훈은 김 교수가 약국에서 무엇을 샀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이전 세입자들에 대한 언급이 마음에 걸렸다. 빌라로 돌아온 지훈은 2층 복도를 지나가다 김 교수의 방 앞에 멈췄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귀를 문에 가까이 댔다. 낮은 웅얼거림이 들렸다. 마치 김 교수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대답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문득 지훈은 김 교수가 혼자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도 그녀는 아름답군. 하지만 젊은 놈이 방해하고 있어. 곧 해결해야지. 지훈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서둘러 계단을 올라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저녁 7시 지훈은 혜진의 초대에 응해 1층으로 내려갔다. 문을 두드리자 혜진이 열어주었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느슨하게 올려 묶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지훈을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은 촛불로 밝혀져 있었고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와인 2병도 준비되어 있었다. 정말 멋지네요. 지훈이 감탄했다. 특별한 날이니까요. 혜진이 말했다. 특별한 날이요? 네, 오늘은. 그녀가 잠시 망설였다. 제 남편의 기일이에요. 지훈은 당황했다. 그렇군요. 제가 와도 괜찮은 건가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이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지훈 씨와 함께라면 덜 슬플 것 같아서 그들은 식사를 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혜진은 남편과의 추억,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건축가였고 청운 빌라를 직접 설계했다고 했다. 정우는 이 빌라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비밀 공간도 만들었죠. 비밀 공간이요? 지훈이 호기심을 보였다. 네, 하나는 제 방 옷장 뒤에 있어요. 작은 서재예요. 정우가 그의 설계도와 일기를 보관하던 곳이죠. 흥미롭네요. 혜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정우가 떠난 후 저는 그 공간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너무 아파서.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혜진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공사장 사고였어요. 적어도 경찰은 그렇게 말했죠? 무슨 뜻이죠? 정우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건물에서 추락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높은 곳을 두려워했거든요. 그가 그런 위험한 곳에 갔을 리 없어요. 지우는 혜진의 의심을 이해했다. 그래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시는군요. 때로는 그래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지우는 충동적으로 그 손을 잡았다. 혜진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지훈의 손을 마주 잡았다. 지훈 씨,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이 이 빌라에 온 이후로 제 마음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지훈은 혜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외로움과 동시에 희망이 담겨 있었다. 혜진 씨, 그때 갑자기 2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이 놀라 몸을 떨었다. 괜찮아요, 아마 바람이. 지훈이 안심시키려 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물건들이 제자리에 없다거나 문이 저절로 열려 있다거나 혹시 누군가가 때로는 누군가 이 집을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특히 당신이 온 이후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지우는 김 교수의 수상한 행동이 떠올랐지만 혜진을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식사 후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혜진은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이렇게 있으니 좋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지훈은 혜진의 향기에 취했다. 그녀의 존재가 그를 진정시키면서도 동시에 흥분시켰다. 그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혜진의 어깨를 감쌌다. 지난번 키스.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혜진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후회하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혜진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입술이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다.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였다. 지훈의 손이 혜진의 등을 쓰다듬었고 혜진은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키스가 점점 깊어졌다. 혜진이 부드럽게 신음했다. 그녀의 손이 지훈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정말 괜찮아요? 지훈이 숨을 고르며 물었다. 혜진은 미소 지었다. 오랫동안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불이 꺼졌다. 거실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또 정전이네요. 혜진이 말했다. 지우는 불안함을 느꼈다. 자주 이런 일이 있나요? 요즘 들어 더 자주요. 혜진이 일어섰다. 촛불을 더 가져올게요. 그녀가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다른 집들은 불이 켜져 있었다. 이 빌라만 정전이 된 것 같았다. 혜진이 촛불을 들고 돌아왔을 때 지우는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혜진이 물었다. 다른 집들은 불이 다 켜져 있어요. 우리 빌라만 정전이 된 것 같아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지우는 현관 방향으로 걸어갔다. 전기 차단기를 확인해 볼게요. 지하실에 있어요. 혜진이 말했다. 함께 가요.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지하실로 향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지우는 혜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지하실은 차갑고 축축했다. 전기 차단기함을 확인해 보니 메인 스위치가 내려가 있었다. 지훈이 스위치를 올리자 빌라에 다시 불이 들어왔다. 누군가 일부러 내린 것 같아요. 지훈이 말했다. 혜진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다. 하지만 누가? 그때 지하실 구석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지훈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다가가 보았다. 작은 금속 물체였다. 집어들자 열쇠임을 알 수 있었다. 이건 지훈이 혜진에게 열쇠를 보여주었다. 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열쇠를 받아들었다. 정우의 열쇠예요.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어떻게 여기에? 갑자기 위층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지훈과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위에 누가 있어요? 지훈이 속삭였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이 지하실을 나와 1층으로 올라갔을 때 모든 것이 고요했다. 하지만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물방울 자국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젖은 신발로 올라간 것 같았다. 김 교수님 방인가요? 지훈이 물었다. 혜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님은 오늘 친구 집에 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지훈이 앞장서려 했다. 혜진이 그의 팔을 잡았다. 함께 가요. 그들은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다. 김 교수의 방 앞에 서자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김 교수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지우는 다시 한번 두드렸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열쇠가 있나요? 지훈이 혜진에게 물었다. 혜진은 주머니에서 마스터키를 꺼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지훈이 대신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가 푸른빛을 발하고 있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네요. 혜진이 안도하며 말했다. 지훈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책들이 가득한 서재 같은 공간이었다. 그러나 책상 위 모니터에 띄워진 화면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여러 개의 작은 화면이 모니터를 분할하고 있었다. 각 화면은 빌라의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건 지훈이 충격을 받았다. 혜진이 다가와 화면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다. 감시 카메라. 화면 중 하나는 혜진의 침실을, 다른 하나는 거실을, 또 다른 하나는 지훈의 옥탑방을 비추고 있었다. 김 교수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지훈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화면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 카메라 하나가 지하실 입구를 비추고 있었고 검은 옷을 입은 인형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누구지?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때 갑자기 또 정전이 되었다. 모니터의 빛이 사라지고 방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지훈 씨. 혜진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불렀다. 지훈은 혜진의 손을 꽉 잡았다. 함께 위로 올라가요. 내 방이 안전할 거예요. 그들은 서둘러 복도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아래층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서둘러요. 지훈이 혜진을 이끌고 3층으로 향했다. 옥탑방에 도착한 그들은 재빨리 문을 잠갔다. 지훈은 서랍에서 손전등을 꺼내 켰다. 어떻게 된 거죠? 혜진이 공포에 떨며 물었다. 김 교수가 우리를 감시한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오래전부터. 지훈이 혜진을 안심시키려 팔을 둘렀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지훈이 받았다. 박씨, 김 교수입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빌라에서 당장 나오세요. 위험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교수님이 우리를 감시했잖아요. 제가 아닙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 빌라는 안전하지 않아요. 특히 혜진 씨와 함께 있다면. 통화가 갑자기 끊겼다. 지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김 교수라는데 빌라에서 나가라고 해요. 위험하대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믿을 수 없어요. 교수님이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으면서 방 밖에서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훈은 혜진을 침대 쪽으로 이끌었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끼리 해결해야 해요.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노크 소리가 들렸다. 혜진 씨, 지훈 씨, 거기 계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혜진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당신이,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이 내 남편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뭐라고요? 아니요, 제가 지하실에서 발견한 거잖아요. 혜진의 눈에 의심이 깃들었다. 정우의 열쇠는 그의 사고 때 사라졌어요. 어떻게 당신이? 노크 소리가 더 커졌다. 혜진 씨, 문 열어요. 위험해요. 혜진은 점점 지훈에게서 멀어졌다. 당신은 누구죠? 정말로? 지훈은 절망적으로 혜진에게 다가갔다. 혜진 씨, 저를 믿어요. 저는 그저 글쓰러운 작가일 뿐이에요. 당신을 사랑하게 됐고, 사랑?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랑이란 말을 너무 쉽게 하는군요. 문 밖의 남자가 문을 세게 두드렸다. 혜진 씨, 제발. 그는 당신 남편을 죽인 사람의 아들이에요. 지훈은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혜진은 창백한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배신감이 그녀의 눈에 가득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혜진에게 손을 뻗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당신을. 그때 갑자기 창문이 깨지며 검은 연기가 방 안으로 퍼졌다. 최루탄이었다. 혜진 씨. 지훈이 혜진을 찾아 손을 뻗었지만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문이 강제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지우는 기침을 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혜진의 비명소리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내장, 진실과 위기. 지훈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방 바닥에 누워 있었다. 방 안은 최루탄의 자극적인 냄새로 가득했고 깨진 창문으로 찬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혜진 씨. 지훈이 몸을 일으키며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방 안에는 혜진이 없었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갔다. 빌라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혜진 씨, 어디 계세요? 그가 계단을 내려가며 외쳤다. 1층에 도착한 지훈은 혜진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방 안은 비어 있었다. 침대 위에는 혜진의 진주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지훈은 그것을 집어쥐었다. 어젯밤 그녀가 착용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재빨리 복도로 나가보았다. 김 교수와 낯선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다. 낯선 남자는 약 50대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체격이 인상적이었다. 박 씨, 정신이 들었군요. 김 교수가 말했다. 지훈은 분노에 차 김 교수에게 달려들었다. 혜진 씨가 어디 있어요? 당신이 데려간 거죠. 낯선 남자가 지훈을 막아섰다. 진정하세요, 젊은이. 우리는 혜진 씨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야? 감시 카메라는 뭐고 혜진 씨는 어디 있는 거야? 지훈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다. 김 교수가 한숨을 내쉬었다. 거실로 갑시다.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았다. 김 교수는 지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다. 우선 제 이름은 정말 김영호입니다. 전 문학교수였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잠시 망설였다. 저는 윤혜진 씨를 10년 넘게 지켜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스토커란 말이잖아. 지훈이 화를 냈다. 아니요, 보호자입니다. 낯선 남자가 말했다. 제 이름은 강석진입니다. 저는 혜진 씨 남편의 동료였습니다.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이에요? 김 교수가 계속 설명했다. 10년 전 혜진 씨의 남편인 윤정우가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혜진 씨를 지켜봐 왔습니다. 그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위험이라뇨? 강석진이 말을 이었다. 정우의 사고는 사고가 아닐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당시 큰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었죠. 지훈의 머릿속에 갑자기 기억이 스쳤다. 혜진이 남편의 죽음을 의심했던 것. 그래서 감시 카메라를. 네, 제가 설치했습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숙였다. 혜진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그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세입자들을 괴롭혔다면서요? 김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보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강석진이 차갑게 말했다. 김 교수는 혜진 씨에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접근하는 남자들, 특히 세입자들을 괴롭혔죠. 지훈은 경악했다. 그럼 밤에 들리던 울음소리도 녹음기를 틀어놓은 겁니다. 김 교수가 부끄러운 듯 인정했다. 혜진 씨에게 접근하는 세입자들을 내쫓기 위한 수단이었죠. 그런데 왜 저한테 위험하다고 경고한 거죠? 강석진과 김 교수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석진이 입을 열었다. 지훈 씨, 혹시 당신 아버지 성함이 박철수 맞습니까? 지훈은 놀랐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당신 아버지는 윤정우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강석진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정우가 사망한 날, 두 사람은 큰 다툼이 있었죠. 지훈은 충격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사업 실패 후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을 떠났다. 하지만 혜진의 남편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당신이 혹시 아버지의 뜻을 이어 혜진 씨에게 접근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강석진이 말했다. 지훈은 분노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냥 글쓰러운 작가일 뿐이에요. 아버지의 과거나 혜진 씨의 남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김 교수가 지훈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혜진 씨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당신들이 모른다고요? 강석진이 고개를 저었다. 최루탄을 터뜨린 건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당신만 쓰러져 있었고 혜진 씨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지우는 머리가 아팠다. 갑자기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의 아버지, 혜진의 남편, 김 교수의 집착, 그리고 이제 혜진의 실종까지. 그럼 누가? 저희도 그걸 알아내려고 합니다. 강석진이 말했다. 정우의 죽음과 관련된 다른 관계자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이... 지우는 갑자기 일어났다. 기다려요. 무언가 확인할 게 있어요. 그는 계단을 올라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벽지가 들떠있던 부분을 찾아 완전히 벗겨냈다. 그 뒤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NES503? 단순한 코드 같았지만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 같았다. 지우는 메모를 들고 다시 내려갔다. 이걸 봐주세요. 그가 두 남자에게 메모를 보여주었다. 강석진의 눈이 커졌다. 이건 정우의 비밀 금고 코드예요. 그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금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훈이 물었다. 혜진 씨 방에 있는 옷장 뒤쪽에 비밀방이 있어요. 김 교수가 말했다. 혜진 씨가 어젯밤에 말했죠? 남편의 서재라고. 그들은 재빨리 혜진의 방으로 향했다. 큰 옷장을 밀자 그 뒤에 작은 문이 나타났다. 문은 잠겨 있었다. 지우는 문득 생각이 났다. 혹시 그는 지하실에서 발견한 열쇠를 꺼냈다. 그것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비밀방은 작은 서재였다. 벽에는 건축 설계도가 걸려 있었고 책상에는 노트북과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벽면에 작은 금고가 있었다. NES503. 강석진이 코드를 입력했다. 금고가 열리자 안에는 USB 드라이브와 여러 서류 파일이 있었다. 그들이 서류를 살펴보던 중 지훈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다. 박철수. 그의 아버지였다. 서류는 윤정우와 박철수 사이의 계약서였다. 두 사람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파트너였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파트너십 파기 통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정우가 사망한 날이었다. 아버지가 정우 씨와 결별했군요. 지훈이 중얼거렸다. 강석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건 정우가 당신 아버지의 불법 행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자재비를 속이고 있었죠. 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그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그때 김 교수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여러 영상 파일이 나타났다. 그는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윤정우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윤정우입니다. 오늘이 2013년 10월 15일이고 만약 이 영상을 누군가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겁니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이것은 정우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증언이었다. 나는 청진건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내 파트너 박철수와 청진건설 사장 장민호가 공모해 건설 자재를 속이고 안전규정을 무시했습니다. 내일 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민호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증거를 확인해 주십시오. 영상이 끝났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그럼 윤정우 씨를 죽인 건 장민호란 사람이었군요. 지훈이 중얼거렸다. 강석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이제야 확실해졌군요. 지훈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 잠깐만요. 어젯밤 혜진 씨 집에 온 방문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최루탄을 던진 사람도 혹시 그 장민호가 아닐까요? 김 교수와 강석진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민호는 정우의 증거가 아직 어딘가 있다고 계속 의심했을 거예요. 그럼 혜진 씨가 위험해요. 지훈이 소리쳤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다. 여보세요? 지훈이 받았다. 지훈 씨. 혜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주세요. 혜진 씨.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그는 내 남편을 죽인 사람이에요. 절 창고로 데려왔어요. 청진건설 뒤.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
지우는 초조하게 다시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청진건설 창고라고 했어요. 지훈이 두 남자에게 알렸다. 강석진이 즉시 행동했다. 알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바로 가야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 교수가 물었다. 장민호는 경찰에도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가야 합니다. 강석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서둘러 강석진의 차에 탔다. 지훈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혜진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다. 차 안에서 지훈은 혜진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들의 첫 만남, 처음 나눈 키스, 그리고 어젯밤에 따뜻했던 순간들. 그는 이제야 자신이 혜진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깨달았다. 당신을 구해낼 거예요, 혜진 씨. 지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서울 외곽의 공사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강석진이 차를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저기 창고가 보입니다. 그가 가리켰다. 낡은 철제 창고가 공사장 뒤편에 있었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어떻게 들어갈 계획이죠? 김 교수가 물었다. 강석진이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금속 지렛대였다.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갈 테니 두 분은 뒤쪽에서 접근하세요. 지훈은 망설였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강석진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위험합니다. 장민호는 위험한 인물이에요. 혜진 씨를 위해서라면? 지훈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강석진은 잠시 지훈을 평가하듯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지훈은 조용히 창고 쪽으로 다가갔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혜진이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녀 앞에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장민호로 보였다. 지훈은 가슴이 아팠다. 혜진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 그는 분노로 떨었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문은 잠겨 있었다. 지훈은 강석진에게서 받은 지렛대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다행히 오래된 자물쇠는 쉽게 부서졌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장민호가 돌아보았다. 누구야? 지훈은 주저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혜진 씨를 놓아주세요. 장민호가 비웃었다. 또 다른 영웅이군. 너는 누구지? 그녀의 남자입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혜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비쳤다. 지훈 씨, 가세요. 위험해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없이는 안 돼요. 지훈이 대답했다. 장민호가 웃음을 터뜨렸다. 감동적이군. 하지만 너희 둘 다 여기서 나가지 못할 거야. 윤정우의 증거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지훈은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모든 증거를 찾았고 경찰도 곧 도착할 겁니다. 장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다. 거짓말하지 마. 경찰을 부를 시간이 없었어. 지훈은 계속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정우 씨가 남긴 영상 증언이 있어요. 당신이 그를 살해했다는 증거가요? 장민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어디? 그때 창고 뒤쪽에서 소리가 났다. 장민호가 그쪽으로 주의를 돌린 순간 지훈은 재빨리 달려들어 그의 팔을 잡았다.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져 권총을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 혜진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지훈 씨, 장민호는 지훈보다 체격이 컸지만 지훈은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혜진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지훈은 순간 자신이 맞았다고 생각했지만 통증은 없었다. 그 대신 장민호가 어깨를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다. 뒤를 돌아보니 강석진이 총을 들고 서 있었다. 괜찮아요? 강석진이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혜진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묶인 손과 발을 풀어주었다. 혜진 씨 다치지 않으셨어요? 혜진은 울음을 터뜨리며 지훈의 품에 안겼다. 지훈 씨,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지훈은 그녀를 강하게 안아주었다. 당연하죠. 당신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모든 의심과 오해가 사라진 것 같았다. 지훈은 부드럽게 혜진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당신을.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너무 많은 과거가.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우리의 미래예요. 그들의 입술이 다시 만났다. 이번 키스는 이전의 어떤 키스보다 깊고 진실했다. 위험 속에서 찾은 진정한 사랑의 확인이었다. 잠시 후 김 교수가 창고로 들어왔다. 그는 지훈과 혜진이 서로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담담하게 말했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걸 설명할 준비가 필요해요. 강석진은 장민호를 지키고 있었다. 부상당한 장민호는 분노에 차 있었지만 더 이상의 저항은 하지 않았다. 혜진이 김 교수를 바라보았다. 교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군요. 김 교수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혜진 씨. 당신을 보호하려던 마음이 집착으로 변해버렸어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혜진은 한동안 김 교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해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정직하게 지켜봐 주세요. 지우는 혜진을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창고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혜진이 불안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니까요. 혜진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오랜 시간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함께. 그녀가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창밖으로는 경찰차에 파란 불빛이 번쩍였다. 그들의 앞에는 많은 설명과 정리가 필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지훈은 혜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옥탑방 총각과 주인집 아줌마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5장 마지막 대면과 새로운 시작. 경찰서에서의 긴 조사가 끝난 것은 새벽 3시였다. 지훈은 담요를 덮은 혜진의 어깨를 감싸며 경찰서를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괜찮으세요? 지훈이 부드럽게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네, 끝났어요. 장민호는 자백했고 당신 남편의 복수가 이루어졌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조용했다. 간간히 택시만이 그들 옆을 지나갔다. 혜진은 지훈의 품에 더 깊이 안겼다. 추워요? 지훈이 물었다. 아니요. 그냥 당신 곁에 있고 싶어서요. 그들은 택시를 잡아 청운빌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지훈은 혜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다. 정말 끔찍했어요. 혜진이 갑자기 말했다. 그 사람이 날 데려갔을 때 처음엔 당신이 배신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그게 거짓말이란 걸 알았죠? 지훈은 그녀의 손에 입맞춤을 했다.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영원히.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0년 동안 제 마음을 닫고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 문을 열었네요. 택시가 청운빌라 앞에 도착했다. 빌라는 어둠 속에 고요히 서 있었다. 강석진과 김 교수는 경찰서에 더 남아있기로 했기에 빌라에는 그들 둘만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제 이곳의 모든 비밀이 밝혀졌고 더 이상 어둠은 남아있지 않았다. 차라도 마실래요? 혜진이 물었다. 제가 타드릴게요. 당신은 쉬세요. 지우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거실로 돌아오자 혜진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여기요. 지훈이 차를 건넸다. 고마워요. 혜진이 차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혜진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혜진 씨, 지훈이 말을 꺼냈다. 제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된 것. 많이 충격받으셨죠?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실수가 아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는 사과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당신 남편에게, 정우 씨에게 한 일에 대해서. 혜진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우리 둘 다 과거에 묶여 있었네요. 당신은 아버지의 그림자에, 저는 남편의 기억에. 지훈은 혜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저 따뜻함과 이해만이 담겨 있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훈이 물었다. 혜진의 입술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함께라면. 그들의 입술이 서서히 가까워져 부드럽게 맞닿았다.
이 키스는 이전의 어떤 키스보다도 달콤하고 진실했다.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진 후의 첫 키스였다. 지훈의 손이 혜진의 허리를 감싸고 혜진의 팔이 그의 목을 감쌌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그들의 숨결은 하나가 되었다. 지훈 씨. 혜진이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네? 내 방으로 가요. 그들은 손을 잡고 혜진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닫자마자 그들은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더 열정적이고 갈망에 찬 키스였다. 지훈의 손이 혜진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혜진은 그의 셔츠를 벗기며 부드럽게 신음했다. 당신이 정말 여기 있는 거죠? 혜진이 지훈의 가슴에 손을 대며 물었다. 꿈이 아니죠?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려놓았다. 느껴보세요. 이 심장은 당신을 위해 뛰고 있어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엄지손가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세요. 이제 슬픈 일은 없을 거예요.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혜진이 속삭였다. 그들은 침대로 향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그들의 몸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지훈은 혜진의 모든 것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창백한 피부, 부드러운 곡선, 그리고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까지.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혜진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42세의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이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 당신도 너무 멋져요. 내 옥탑방 총각. 그들의 몸이 하나가 되었다. 천천히 부드럽게 서로를 느끼며 10년 동안 닫혀있던 혜진의 마음과 몸이 지훈에게 열렸다. 그리고 지훈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었다. 방 안은 그들의 숨결과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에게는 이 순간이 영원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지훈은 혜진이 자신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다. 마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지훈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혜진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안녕.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내 사랑. 지훈이 대답했다. 혜진은 지훈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지훈 씨. 네? 이제 우리 어떻게 될까요?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자유니까요. 혜진이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이 빌라를 떠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어디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요. 그들은 다시 한번 부드럽게 키스했다. 이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축복하듯. 그로부터 3개월 후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 새로운 부부가 이사왔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었다. 지훈은 그곳에서 소설을 완성했고 혜진은 10년 만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집 테라스에서는 매일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었다. 어느 저녁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편지가 왔어요. 혜진이 봉투를 건넸다. 김 교수님에게서요. 지훈은 편지를 열었다. 김 교수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자신이 문학계를 떠나 시골로 은퇴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지훈의 소설이 출판된다는 소식에 축하를 보냈다. 교수님도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군요. 지훈이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훈이 물었다. 왜 저에게 방을 내주기로 결정하셨어요? 다른 세입자들이 모두 괴롭힘을 당한 후였는데. 혜진은 미소 지었다. 당신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봤어요. 그리고 직감이었을까요? 당신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운명이었나 봐요.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소설은 어떻게 돼가요? 혜진이 물었다. 지훈은 웃었다. 완성됐어요. 제목은 옥탑방 총각과 주인집 아줌마의 미스테리한 밤으로 정했어요. 혜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요? 나는 아줌마가 아니라 누나예요. 지훈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농담했다. 그럼 옥탑방 총각과 주인집 누나의 뜨거운 사랑은 어때요? 훨씬 낫네요. 혜진이 그의 목에 팔을 둘렀다. 그들은 다시 한번 키스했다. 바다 위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지훈 씨.
혜진이 키스를 멈추고 속삭였다. 네? 당신을 처음 만났던 그날. 정전이 된 것은 사실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혜진은 수줍게 웃었다. 네, 당신이 너무 끌렸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지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김 교수님이 괴롭히던 그 세입자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운이 좋았네요. 당신은 달랐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알았어요.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꿀 사람이라는 걸. 지우는 혜진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은 내 삶의 의미예요. 앞으로 평생 당신의 옆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드릴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게요. 해가 완전히 지고 첫 별이 하늘에 떠올랐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많은 날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옥탑방 총각과 주인집 누나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밤 침실에서 혜진은 지훈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있었다.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행복을 느꼈다. 지훈 씨, 네? 당신 소설 말이에요? 결말이 행복하게 끝나나요? 지훈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네, 아주 행복하게 끝나요. 모든 좋은 이야기처럼요. 혜진은 미소 지었다. 그게 좋아요. 우리 이야기처럼.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들의 사랑 노래가 되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려왔다. 진실과 사랑의 힘은 결국 모든 어둠을 밝혀주었다. 옥탑방 총각과 주인집 아줌마. 아니, 누나는 이제 더 이상 미스터리한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오직 희망찬 내일만이 있을 뿐이었다.